독극물 시궁창 같은 발언을 직접 쓴 분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확인이 됐어요. 벌금 500만 원 선고가 예. 약식 명령으로 나왔고 범죄 일람표에 해당 댓글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에 대해서 뭐가 허위죠? 어저께 공소장 다 공개가 됐잖아요.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아마 무고로 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그 발언을 한 거는 판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해서 500만 원 벌금 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갖고 가면 이준석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어요. 그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네. 미래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준석에 대해서 난 재발견을 했어요. 처음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 아니냐라고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런 발언한 거 확인 안 됐다. 이거 무슨 인터넷의 찌라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났죠. 저희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이게 확정된 네, 그거는 이제 약식 검찰청에 명령에 네, 이거는 예. 그 범죄 일람표를 가지고 지금 범죄가 네, 확정됐다고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잠시만요. 확정된 게 없어요. 그 네, 의원님도 네. 변호사님 출신 아니십니까? 네, 저도 변호사죠. 약식 명령이 네.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갖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게 약식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잖아요. 예, 됐어요. 나고요. 네,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의원님들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불법 사이트 게시판에서 쓴 댓글을 그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순화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끼쳐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가 또 이어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이 있는 후보로서 그렇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생방 중에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긴 건 과했다 비판하는 거 좋아요.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동호는 아빠 뒤에 숨어서 사과 안 해? 그리고 이재명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안 하냐고. 저희 거기에 대한 비판은 왜 안 해? 아니, 이제 우리가 2021년에 했다고 쌩 거짓말이야. 이 이슈를 내가 그 당시 대선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아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의 당시 사과문과 입장은 뭐였느냐? 우리가 도박은 인정한다. 한 1,000만 원 정도 잃었댄다. 나머지 기자들이 댓글이나 여성 성희롱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공소장이나 범죄 일람표를 보면 이기고 싶다와 리버에 넘긴 두 아이디 모두 다 이동호 거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걸 이동호 측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선고된 거고. 그러면 그 젓가락 발언 말고도 카리나 씨뿐만이 아니라 DJ 소다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가지 그럴게요. 네,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과 패륜적인 댓글들이 그 두 아이디로 수없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측의 당시 답변은 우리는 이미 포괄적으로 사과했으니 일일이 했다 안 했다 따지지 않겠다였어요. 그 당시 입장이. 아니, 그러면 제대로 이 이동호의 어떤 여성 모욕적 발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는 이재명 측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냥 도박 문제로만 퉁쳐서 사과했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사과하는 거 오케이. 표현이 과했어. 나였어도 좀 순화된 표현을 썼을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어쨌든 국민들이 정말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우리가 퉁쳐서 사과했으니까 언급하지 말자. 이게 말이 돼요?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지나간 이슈라도 새로 알고 놀라면 무한 사과하고 수습하는 게 정치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그거는 왜 안 하냐는 거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사과하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죠. 이재명 후보가 잘못 튀운 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허위 발언, 그 허위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허위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준석 당시 후보가 예. 토론에서 얘기했던 게 주어를 얘기했었나요? 누구라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나요? 저는 다시 몇 번을 들어봤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특정하진 않았었습니다. 특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뭐가 허위죠? 어저께 공소장 다 공개가 됐잖아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순화시켜가지고 그렇지만 그 순화된 내용 표현마저도 국민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근데 뭐가 허위라는 거죠? 본인에게 불편하면 가져줄 수가 다 허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유력한 후보가 어떤 이런 그 상대 같은 토론회를 진행했던 후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운운한다는 것이 지금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검찰권의 가장 최정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가요? 이런 건 정적 죽이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무슨 어디 커뮤니티를 보고 조작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적인 입장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는 걸까요?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죠.
지금 이동학 전 최고께서 예. 그 해당 발언들을 뭐 독극물 시궁창에 비유해 주셨는데 그 독극물 시궁창 같은 발언을 직접 쓴 분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확인이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벌금 500만 원 선고가 예. 약식 명령으로 나왔고 범죄 일람표에 해당 댓글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범죄 일람표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2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다. 그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와 리버에 넘김이라는 아이디 모두 이동호 씨 소유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다 나와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아니다. 내가 쓴 댓글 아니다라고 이동호 씨가 항변하면 정식 재판을 가야 되는데 예. 500만 원의 벌금을 그냥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을 인정한 셈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가 허위 사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젓가락 운운하는 댓글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허위 사실이다. 그게 여성이 대상이든 남성이 대상이든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예. 저도 물론 TV 토론에서 조금 더 순화했으면 어땠을까 표현을. 이를테면 특정 후보의 아들이 불미스러운 댓글이나 성적 혐오 표현을 댓글로 달았는데 그게 진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네. 말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 표현상의 아쉬움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해당 발언에 굉장히 극단적인 문제성을 지적한 사람을 두고 예. 그 발언을 한 사람은 유력 대통령 주자 후보의 아들인데 그걸 따지지 않고 그걸 옮긴 사람에게 이렇게 막 잘못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면 예.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대통령의 가족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족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에서 그동안 스스로 밝혀왔었고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태도를 보면 과거에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여성 연예인을 향한 성희롱 발언이나 뭐 다른 여러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약간 물타기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검찰 공소장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이건 그냥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발언 너무 잘못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발언이다. 라고 수습하고 넘어갔으면 오히려 여론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TV 토론에서 너무 센 표현 썼다. 이준석 후보가 너무 했네라고 됐을 건데 예. 계속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다가 판결문 공개되고 공소장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선고가 공개돼 버리니까 예. 아 진짜 맞았네. 어떻게 저런 발언을 대통령 후보 아들이 할 수 있지로 이제는 여론이 조금 전환되고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예. 바로 들어볼게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준석 후보의 표현이 지나쳤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부분이지 이준석 후보가 성적 발언에 의한 폭력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위기감이 조성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언더독 이펙트예요.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라는 것이 상당히 이 약자가 오히려 수세에 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지지층들이 견고해지고 투표 적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이 코트, 코끼리와 이 트럼프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치명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꼬집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표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의치 않을 내용인지 몰라도 고민을 하고 적어도 어떤 지도자라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감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곱씹어 보면 이준석 후보가 한 이야기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선거에서 중요한 게 언더독 이펙트죠. 저 사람 약자다. 응원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직접 엉덩이를 들고 투표소로 향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뭐 이건 어디까지 예측이니까 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12.5% 정도의 득표를 기록하지 않을까. 왜? 판이라가 불발되고 3자 구도로 간다면은 이준석 후보도 막판 표결집을 위한 또 운동을 계속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바로 그 부분에 젓가락이 등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내용이 아들이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대사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논란 여부를 떠나서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의 반응은 왜 그딴 소리를 하냐 폭력적인 질문을 거침없이 내뱉느냐라고 이제 이준석 후보를 깔아뭉개는 이제 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있는 사실을 내용을 그대로 알아야 되죠. 말한 사람이 잘못이고 잘못한 사람의 문제지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게 잘못이면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의 발언들이 온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권력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역량, 후보의 권력 운영과 관련된 것처럼 뒤섞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하나를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지적하는 방식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자가 그 전 국민이 다 보는 아이까지 다 보는 그 TV 토론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제가 좀 하은기 대변인이 저는 하은기 대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날카로운 그 평론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아니다는 거죠. 그 민주당의 지금 진영 논리에 함몰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달바라고 딱 그랬지 않습니까? 달보라고 그래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 이준석 이번 발언 파문입니다. 대선 후보는 공인 중에 공인이죠. 그 가족도 공인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가족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연좌제에 얽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검증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다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후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토론회 때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나온 게 벌금 500만 원 그거 결정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그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본질을 호도를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그걸 이제 객관화시켜서 옮긴 걸 가지고도 난리를 쳤단 말이죠. 뭐 제명론까지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없는데 어제 일어난 현상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느끼고 사실은 민주당이 말이죠. 김문수 후보를 비난해야 됩니다. 제가 TV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녹음기를 계속 틀었어요. 이런 데 대한 비판을 해야지 새로운 어떤 그 증거하자 그 검증하자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완전히 뭐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어제 그 날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기 대변인 같은 정치인이 앞으로 그 민주당 진영에서 좋은 말, 바른 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대중 정치인은 저는 두 사람이라고 봐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예. 그분이 역사를 바꾼 것은 여론을 움직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대중 정치인이 이번에 나온다면은 아마 이준석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과 글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이제 뭐 차기든 차차기든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뭔가 이승만, 김대중을 대통령이 될 거다. 대중적인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시거든요. 뭐 이승만을 비교하는 건 너무 큰 비교인데. 예. 어쨌든 전형적인 보수적 대중 정치인이지. 보수적 대중 정치인이 될 좌파적 것이다. 대중 정치인은 조금 더 스타일이 달라요. 네. 보수적 대중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더 끔찍한 여성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어제와 오늘을 지금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이슈가 계속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은 한 닷새 동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들이 말이죠 아침 방송에서 무슨 성범죄 사건이 있어가지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범죄 그 정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기자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뭐 TV 토론이라는 기자는 것 때문에 아니니까. 네. 기자가 아니지만 오히려 저 정치인이니까 더군다나 후보니까 상대방의 도덕적 정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은폐하고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상습 부박은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과를 안 했어요. 그걸 이준석 후보가 정면으로 지적을 했으면 본인이 그러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뭐 그거하고 관련해서 뭐 형을 받았거나 뭐 하여간 그런 뭐 고의신 아까 다 했으니까. 죄송하다 하고 그다음에 뭐 여과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인데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략적으로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아마 무고로 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그 발언을 한 거는 판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해서 500만 원 벌금 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갖고 가면 이준석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허위 사실 유포라고 했어요. 그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이걸 처음 단독 보도한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거든요. 500만 원 벌금 이렇게 받았다고. 그랬더니 제가 민주당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고 그 직접 쓴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잘못됐다, 허위다 이런 건 전혀 항의하지 못하고 제목을 좀 순화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목을 좀. 뉴데일리 네, 뉴데일리 기자한테. 네, 그건 직접 제가 뉴데일리 그 쓴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이 사퇴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것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논리를 봐도 그렇고 그 과거 이재명 후보의 행동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그때 사과한 거는 상습 도박만 사과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번에 이런 성적으로 문제 있는 발언 이것을 법원이 인정한 건 이번에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논점이 다른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뭉개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해 보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일체 절체절명한 상황일수록 윤 전 대통령 같이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이제 쫓아내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리고 까면은 알고 보니까는 결국 그 아들이 범죄로 형을 받은 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정치인이고 보수의 새로운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이번 TV 토론에서 쭉 보다 보니까 본인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없고 이렇게 네거티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강조하는 게 과연 옳았을까? 특히 마지막 날은 그건 정말 앵커가 정말 잘못 보신 겁니다. 난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꺼풀 더 넘겨서 봐야죠. 간에 국가 채무가 이미 우리는 GDP의 50% 가까이 됐다. 50%는 참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알기로도 지난 3월달에 50.3%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 더 내면 큰일 난다.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안겨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미래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준석에 대해서 난 재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준석을 많이 비판을 해온 입장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내가 후보로서 쭉 얘기하는 걸 쭉 보면서 아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부를 충실히 해왔구나. 경제에서 예, 나름대로 경제뿐 아니라 이 정치 사회 일반에 있어서도 나름대로는 공부를 충실히 해왔다. 나는 뭐 앉아 놀먹이인 줄 알았어요.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의 재발견 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성문제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물은 거예요. 자,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건데 이걸 두고 나중에 특히 좌파 언론들 그리고 좌파 소위 이날의 지식인들이란 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어디서 신성한 토론장에 그런 엄난한 괴기스러운 문장을 거론을 하느냐. 당장 국회의원까지 사퇴해라. 그리고 뭐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고발도 하고 이게 이준석을 향해서 총 공격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걸 본인들도 안 거예요. 아차 큰일 났구나. 이동호가 이 문제가 걸려들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재명 가족의 도덕성에 대해서 또다시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걸 사전에 차단을 하자. 이래서 들고 나온 건데. 네.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이재명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투표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